106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읽기머리가 다릅니다. 저자 오현선. 출판일 2025년 4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어휘. 추론, 요약, 독해를 배우는 초등 읽기 기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읽기머리가 다릅니다. 책 소개. 잘 읽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중고등학교 성적을 결정짓는 읽기 지능 골든 타임을 잡아라. 독서 교육 현장에서 25년째 아이들을 만나며 읽기 교육에 매진한 오현선 작가의 신간이 출간되었다. 읽기와 쓰기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오랜 기간 독서법을 연구, 개발하고 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독서 행위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읽기임을 강조하며 아이 유형별, 읽기 매체별 읽기 교육 전략을 소개한다. 저자는 아이들마다 타고난 읽기 지능의 차이로 읽기 능력이 다르다고 말한다. 읽기 지능은 저자가 독서 교육을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잘 읽어내는 능력,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낯선 글도 잘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읽기 지능은 아이마다 다르다. 그래서 같은 책을 읽어도 아이마다 이해도가 다르고 책을 좋아한다고 다 잘 읽는 건 아니라고 한다. 많은 학부모가 독서의 중요성을 안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영어, 수학 공부에 더 집중하는 게 현실이다. 교과서와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읽기 지능 키우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마다 타고난 읽기 지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단순히 학년별 추천 도서만 읽도록 강요한다. 무엇을 읽는지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몰입해서 읽느냐다. 저자는 몰입 독서는 읽기 지능 향상의 본질이며 오직 가정에서만 가능하고 아이가 초등학생 때 읽기 지능을 갖추지 못하면 학업 성취는 물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강조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아이의 유형별, 매체별 다양한 읽기 교육 전략을 제대로 숙지해 우리 아이의 읽기 지능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저자 소개. 저자 오현선. 독서지도사. 저는 25년 차 독서 교육교사입니다. 읽기와 쓰기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아이들과 읽고 쓰는 일을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잘 읽는 아이 못지않게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하며 많은 수업 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독자가 되어야 아이들을 독서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독자로서의 삶도 놓지 않고 있으며 독서와 읽기를 전문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독서 논술을 전공했습니다. 배우고 개발한 것을 작은 교실 안에서만 활용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 네이버 카페 라운북다움을 운영하며 더 많은 아이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 첫 책 출간 이후 매년 꾸준히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도서관과 학교에서 부모님들에게 진짜 독서 교육이 무엇인지 알리는 데 힘쓰고 있으며 아이들을 잘 읽는 독자로 키우고 싶어하는 독서 교사들에게 진정한 독서 교육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위 1%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그 외 99%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식까지 고민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믿음 아래 오늘도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이러한 저만의 생각과 지식을 글로 남기며 독서 교육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읽기 지능을 키우는 매체별 읽기 전략뿐만 아니라 읽기 지능 진단지, 읽기 지능 활동지와 추천 도서, 그리고 가정에서 몰입 독서를 유도하는 재미있는 방법까지 많은 책을 읽히지 않아도 독서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뭐든 잘 읽는 아이로 키우는 25년 차 독서 교육 전문가 오현선 선생님의 맞춤형 읽기 기술 전략 대공개. 이 책은 어휘, 추론, 요약, 독해 실력을 키우는 아이 유형별, 읽기 매체별 초등 읽기 기술에 관한 책이다. 읽기는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핵심 능력이자 학습과 문제 해결의 기초이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 즉 읽기 지능을 키우는 구체적인 읽기 교육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했다. 저자는 아이마다 타고난 읽기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1. 독서를 즐기지만 잘 못 읽는 유형 2. 독서를 즐기지 않지만 잘 읽는 유형 3. 독서를 즐기지도 않고 잘 못 읽는 유형 4. 독서를 즐기며 잘 읽는 유형으로 나누어 아이의 특징을 살펴본 뒤 파트 1에 첨부한 읽기 지능 진단지로 읽기 교육에 앞서 우리 아이 읽기 지능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1, 3 유형의 아이가 2, 4 유형의 아이보다 읽기 지능이 낮다. 그 다음에는 읽기 지능을 키우는 전반적인 읽기 기술, 즉 단어력 키우기부터 문학, 비문학, 지문, 독해법, 일생 대화와 이야기글, 속담, 관용어, 시 읽기로 추론 능력 향상법을 소개한다. 이러한 읽기 기술은 다양한 글을 잘 읽어내는 기본기이기 때문이다. 읽기 기술을 숙지했다면 이를 독서에 적용해봐야 한다. 읽기 지능은 책을 다루고 고르고 목적에 맞게 읽는 독서 능력 안에서 자란다.
따라서 다양한 독서 행위는 읽기 지능 향상을 위해 필수다. 저자는 이야기책, 과학책, 역사책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학년별 추천 도서를 정리했다. 이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몰입 독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이의 지적, 정서적 욕구를 근본적으로 자극하고 제대로 읽어내기 위한 경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읽기 지능 향상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많은 학부모가 독서라고 하면 흔히 단행본으로 출간된 문학도서나 비문학도서만 떠올리는데 저자는 만화책, 신문, 교과서, 국어사전, 어린이 잡지 등 다양한 읽을거리도 읽기 지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라고 말하며 매체별 읽기 전략도 소개했다. 특히 만화책은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접하는 것은 글을 잘 읽는 독자로 성장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습 만화와 그래픽 노블을 중심으로 읽기 전략을 설명했다. 국어사전도 단순히 모르는 단어를 찾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어사전을 활용한 다양한 읽기와 쓰기 활동을 소개해 어떤 읽기 매체든 그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의 읽기 지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아이의 독서 유형별 맞춤형 읽기 교육을 위해 학년별 읽기 지능 진단지뿐만 아니라 읽기 지능을 키우는 분야별 읽기 지능 활동지 그리고 신문 기사 읽기 활동지와 읽기 지능을 높이는 추천 도서까지 수록해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가정해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잘 읽는 아이는 무엇이든 좋은 성과를 보인다. 읽기 지능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과 주체성, 존엄성과도 관련이 있다. 아이마다 타고난 언어 지능을 부모가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전략으로 읽기 교육을 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다. 25년 차 독서 교육 전문가의 노하우가 한데 담긴 이 책으로 우리 아이만을 위한 맞춤형 읽기 교육을 해주길 바란다. 이 책은 독서를 즐기는 것과 읽기를 잘하는 것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이의 개별 특성에 맞는 읽기 능력 향상법, 효과적인 독서법 그리고 요즘 점점 위기라고 생각되는 추론 능력을 키우는 법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책 외에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읽는 법까지 상세히 소개합니다. 이제 독서를 즐기는 것과 잘 읽는다는 것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 이해했나요? 독서를 좋아하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애매한 안도감을 느낄 필요도 반대로 책을 안 좋아하는데 어쩌지? 라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잘 읽는 사람으로 키워내려면 현재 상황을 잘 관찰해서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어력은 읽기 지능의 핵심이며 따라서 단어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독서는 단어력을 키우는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많은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방식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습득하도록 도와준다면 읽기 지능과 문장 구사력이 향상되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질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무의식 중에 정답을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모든 선택권을 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는 줄 수 있어요. 어른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론 틀릴 수도 있고요. 답을 알려주고 싶을 땐 잠시 멈추고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이 과정에서 아이의 추론 능력이 향상될 겁니다. 추천도서 목록은 잘만 활용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저도 많은 학부모가 활용하길 바라며 도서를 추천하죠. 그러나 추천도서 목록에만 의지하는 독서는 위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아이를 읽는 사람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추천도서만 찾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책에 흥미를 보일까? 가 아니라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은 독서일까? 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독은 몰입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특정 종류의 책만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이 아이의 욕구와 맞닿아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곧 몰입 독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읽어왔던 종류의 책은 아이가 그 문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책을 펼치자마자 몰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 편독을 오히려 더 권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읽고 싶은 책이나 추천도서를 고를 때 책 내용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찾아 읽어보는 것이죠. 최근 이슈라서 아이들은 대체로 관심을 보이고 그 후 책을 읽으면서 이해도를 높여갑니다. 이는 책 읽기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이면서 기사를 더 잘 이해하는 능력, 즉 기사 읽기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읽을거리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국어사전은 우리말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는 매체입니다. 단어 자체를 학습할 수 있게 돕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단어는 크게 일상적인 표현력을 높여주는 일상 단어와 학습에 필요한 학습 단어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초등 국어사전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실려 있어서 백과사전의 성격도 지닙니다. 즉 국어사전은 읽기 지능의 한 요소인 단어력뿐만 아니라 학습을 심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읽기 지능이 부족하면 영어와 수학뿐 아니라 국어도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학부모가 시간이 없어서 읽기 교육을 신경 쓰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사실도요. 즉 아이가 읽기 지능이 부족해 학습 효율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 공부 시간이 더욱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글. 우리 아이를 잘 읽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왜 잘 읽는 아이가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좋은 성과를 낼까요? 읽기는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핵심 능력이자 학습과 문제 해결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서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 독서 수업부터 중고등 국어 내신 수업까지 폭넓게 가르치다가 현재는 초등 독서와 읽기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초등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비롯해 어떤 텍스트든 글을 못 읽는 아이가 여전히 많고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을 읽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점점 더 어려진다는 사실, 즉 초등 저학년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내신 수업을 할 때 저는 국어 교과서, 지문을 토대로 이해시키기 위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시, 현대문학, 고전문학, 수필, 비문학 할 것 없이 일단 텍스트를 마주한 학생들의 모습은 뚜렷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이해하는 아이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이해하는 아이는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했지만 국어 교사나 독서 교사, 읽기 교사의 지도를 조금만 받아도 웬만한 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결국 이해해내며 학습을 심화해 나갔죠. 반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어떤 텍스트든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교사가 텍스트를 분석해줘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지요. 모르는 단어나 배경 지식을 찾아보려 하지 않고 읽기 독해 전략 등 다양한 방법을 알려줘도 대부분 어렵다거나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학생들이 보이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결국은 읽기 능력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읽기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아우르는 언어 능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언어 능력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저금하듯 차곡차곡 쌓이며 발전하는 거라서 학교와 학원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부류의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이나 학원 수강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잘 읽는 아이는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잘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학원을 최소한으로 다니거나 온라인 강의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반면에 잘 못 읽는 아이는 예상대로 학원에 매어 삽니다. 읽기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목 성적이 부진한데 그걸 해결하려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근간이 되는 읽기 능력을 키우는데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해 성적은 더 떨어지고 학원에 더 의존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고생해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과도 좋지 못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후자의 상황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읽기와 쓰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잘 읽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애쓰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의 언어 능력 중 하나인 읽기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이와 삶을 함께하는 부모가 아이의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강조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독서를 즐기는 것과 읽기를 잘하는 것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이의 개별 특성에 맞는 읽기 능력 향상법, 효과적인 독서법 그리고 요즘 점점 위기라고 생각되는 추론 능력을 키우는 법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책 외에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읽는 법까지 상세히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초등학생을 만나 두어 달 읽기와 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그 학생이 장차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할지, 특히 언어와 직결된 국어 과목의 성적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읽기 능력이 아닌 그 아이가 처한 언어 환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각 가정의 언어 환경을 점검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기의 힘을 믿어보세요. 결국 잘 읽는 아이가 어디에서든 좋은 성과를 보일 테니까요. 우리 아이 독서 유형 1. 독서를 즐기지만 잘 못 읽는 유형.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책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고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학부모도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학년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그동안 읽은 것에 비해 어휘력이나 읽기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부모는 그제야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짚어보지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독서를 즐기지 않지만 잘 읽는 유형. 이런 유형의 경우 아이와 부모 모두 책을 딱히 즐기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읽은 책이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인생책이라 부를 만한 애착 도서도 없거나 한두 권에 그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읽기 자료를 주면 대부분 잘 읽고 이해해냅니다.
또한 책을 좋아하는지 물으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죠. 국어 성적이 우수한 편이며 학습 의지가 있어 공부에 전념한다면 중고등학교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독서를 즐기지도 않고 잘 못 읽는 유형. 어릴 때부터 독서를 즐기지 않고 읽기 능력도 학년 수준에 비해 약간 부족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는 부모가 영유아기부터 책 육아를 하며 많이 했었지만 아이가 좀처럼 책의 세계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학년까지 부모의 노력으로 독서량도 많고 잘 읽는 듯하지만 스스로 독서를 해야 하는 고학년이 되면 결국 잘 읽지 못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지도 방향으로 아이가 책을 싫어해 더욱 못 읽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신경을 쓰지 못해 독서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독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독서를 포함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교육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유아기부터 듣기와 말하기 자극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면 나이에 맞는 읽기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일상 대화에서도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예컨대 상대방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여러 번 되묻거나 어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답합니다. 한마디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데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핵심이 다 담겨 있지 않아도 몸짓, 표정, 목소리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고려해 눈치와 센스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면 여러 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의 질이 떨어지고 공동체 생활에서는 친구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독서를 즐기며 잘 읽는 유형. 마지막으로 독서를 즐기며 읽기도 잘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노력과 관계없이 어릴 때부터 활자에 관심이 많고 책만 보이면 자연스럽게 훑어보곤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꺼내 읽으며 책을 펼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죠. 읽기 능력이 좋아서 해당 학년의 읽기 자료도 잘 읽어내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과제도 잘 수행합니다. 국어 성적도 대체로 우수하지요. 더불어 영어와 수학 등 언어 능력이 기초가 되는 다른 과목도 스스로 잘 공부하는 편입니다. 읽기 지능이란? 읽기 지능은 제가 25년째 아이들과 독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필요성을 느껴 도입한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읽어내는 능력으로 읽기 능력과 직결됩니다. 읽기 지능은 정확히 말하면 낯선 글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고 좀 더 자세히 풀어내자면 낯설고 어려운 글도 당황하지 않고 읽고 이해하려는 능력입니다. 정리하자면 글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다양한 글을 접합니다. 책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 안내문, 교과서의 글, 광고문, 다양한 온라인 게시글 등이 있지요. 이런 글은 모두 낯선 글, 다시 말해 처음 보는 글입니다. 각자 관심사에 따라 많이 읽어온 글이라면 문법에 익숙하겠지만 내용 자체는 대부분 처음이지요. 이런 글을 읽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독해해주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학과 공부를 해내고 장차 성인이 되어 글을 읽고 필요한 일을 수행하려면 결국 읽기 지능이 필요합니다. 읽기 지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읽기 지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읽기 지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 능력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학습 효과를 높인다. 우선 우리나라 입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수능 언어 영역의 지문은 읽기 지능을 활용해 풀어내야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죠. 하지만 그보다 교과서와 다양한 학습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공부는 결국 스스로 해야 성과가 나는데 그 첫 단계가 읽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일상생활의 기본이다. 읽기 지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글을 만나고 필요에 따라 읽고 이해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소소한 일부터 계약과 같은 중요한 결정까지 잘 생각해보면 일상의 거의 모든 일은 글을 판단하고 처리해야 가능합니다.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지요. 3. 비판력을 길러준다. 세 번째 이유는 비판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글을 처음 접할 때는 수용하는 단계로 시작하지만 점차 다양한 글을 접하면서 글마다 글쓴이의 의도와 가치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커지고 나아가 자기만의 관점을 갖게 되지요. 이 관점이 곧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비판력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력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는 정보사회의 탈을 쓴 비정보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라서 정보량이 많아졌지만 정보의 정확성에는 빨간불이 커졌죠.
문제는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라면 아이가 스스로 정보를 잘 판단할 수 있게 비판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4. 주체성과 존엄성을 높여준다. 읽기 지능이 필요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이유는 글을 많이 읽어 읽기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체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주체성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획득하며 살아가는 데 필수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자기 견해가 확장되어 자신만의 관점이 확립됩니다. 진정한 자신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매일 해야 하는 일 속에 파묻혀 수동적으로 살아가면 자기 생각을 잃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매일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이를 더욱 절감하고 있는데요. 많은 아이가 사회에서 은연중에 주입하는 삶의 공식에 갇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공부가 인생의 전부이고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망하며 공부를 잘해야 부와 성공이 보장된다는 논리를 절대적 가치관처럼 받아들입니다. 결국 행복의 조건은 오로지 돈이며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만약 공부를 못한다면 건물주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는 못 될 것 같으니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사고가 꽉 막힌 채 살아간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한 가지 논리에만 매몰되어 사고가 막혀 있으면 삶을 보는 관점이 편협해져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해 더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공부만이 성공의 길이라는 단편적인 논리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기대와 긍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매일 새기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읽기 지능의 필요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읽기 지능은 학업 성취도를 넘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지능이 낮을수록 중요한 독서. 그럼 이쯤에서 자녀의 언어 지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할 텐데요. 언어 지능이 부족한 아이는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글 읽기 활동을 유난히 싫어하거나 실수가 많으며 말로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쓰기 또한 학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죠. 독서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해도 좀처럼 책과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전반에 부족함을 보입니다. 이렇듯 타고난 언어 지능의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 것인데요. 입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고등부 학원은 일명 입학 테스트 또는 레벨 테스트를 통해 이미 될 성실한 학생을 주로 만납니다. 다시 말해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언어 지능이 높아 공부에 성과를 내는 학생을 자주 보다 보니 독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될 성실한 학생이 아닌 저마다 다른 언어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학생마다 언어 지능을 채우는데 필요한 양이 제각각이고 특히 언어 지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등학생도 많이 만나다 보니 독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너무 섣부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장에 위안을 얻어 그래 독서를 안 해도 된다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라는 학부모를 볼 때면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언어 능력이 부족해 누구보다 독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게다가 보통 언어 지능이 낮은 아이는 활자를 좋아하지 않아 스스로 책을 찾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로 아이와 씨름해본 부모에게는 그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섣부른 조언을 더욱 경계하고 아이를 잘 관찰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